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변화무쌍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경북 북부권 지역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올봄 초속 27m 강풍을 타고 확산한 산불에 더해 산불 진화 이후에는 냉해 피해를 입었고 최근에는 우박 피해까지 발생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농가들의 피해 현황을 짚어보고 이상기후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북부지역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상기후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우박 피해 현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만큼 이렇게 좀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한 해가 없을 정도로 실제로 이상기후가 이제는 현실로 닥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박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5월 28일 날 이제 우박이 쏟아졌어요. 경상북도의 집계에 따르면은 그때 난 12시부터 한 20분가량 이제 쏟아졌는데, 대부분 이제 한 1.5cm 정도의 크기의 우박이 완전히 그야말로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예. 갑작스럽게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 사과, 복숭아, 자두 이런 과수라든지 또는 고추, 배추 이런 어떤 밭작물 피해가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상북도가 잠정 집계한 어떤 도내 우박 피해 농가가 한 1,800여 농가가 됐고, 피해 규모는 한 970헥타르 정도 됩니다. 시군별로는 뭐 청송이 350헥타르로 가장 넓은 피해가 발생했고, 안동 같은 경우도 이제 190헥타르 정도로 달하거든요. 북동부권에서 대부분 이제 집중해가지고 발생했다고 보면 되고, 이 밖에 영주 같은 경우도 이제 72헥타르, 문경, 의성, 봉화라도 한 50헥타르 정도. 이렇게 대부분 경북 전역에서 우박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났다가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이제 품목별로는 과수 피해가 가장 컸고, 과수 중에서는 사과 피해 규모가 827헥타르로 가장 컸습니다. 이외에는 복숭아, 자두 이런 과수농가에 집중됐고, 또 감자라든지 배추, 고추, 밭작물 피해도 굉장히 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발생했던 산불이 완전히 진화가 됐던 게 3월 28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또 냉해 피해까지 같이 덮쳤다고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3월 말, 4월 초면은 이제 과수에 꽃이 피는 시기라서 굉장히 과수농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꽃이 피고 또 이제 그 수정이 돼야 이제 열매를 맺는데, 요때에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시기에 우리 북부 지역 내지 경북 지역에서는 냉해, 그다음에 산불, 이렇게 또 이상기후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한파가 좀 이어졌거든요. 너드 한파가 이어지면서 사실 그 봉우리가 얼어버리는 그런 피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수농가 입장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피었던 꽃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이상 저온 현상으로 냉해를 굉장히 입었습니다. 경북에서도 특히 3월 29일부터 이제 나흘 동안 이상기후, 이상 저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개화기 꽃눈이 고사된다든지, 피해가 6,300여 농가에 한 3,120헥타르 달하는 어떤 과수 피해 농가가 냉해를 입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박, 냉해 이런 같은 피해가 주로 이제 우리 3월 말에 나왔던 산불 피해 지역인 북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농민들은 겹고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이들 지역에 이제 산불이 발생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참 축구장 14만 개, 10만 헥타르 수준의 어떤 그런 면적을 피해를 입었거든요. 네. 이 중에서 농축업 이제 그 분야에서 농작물 피해 면적이 2,000헥타르로 가장 컸어요. 그렇고 또 하우스 1,500통이 피해를 입었고, 축사, 그다음에 농기계 이런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산불 발생했던 5개 시군에서 이제 전체 한 450개 마을이 이런 어떤 대규모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이제 산불 피해를 더해가지고 잇따른 기후 현상으로 해가지고 냉해라든지 이상 고온 이렇게 해서 잇따른 이제 피해를 보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 봄에는 날씨가 원래 봄 날씨가 좀 이랬었나 싶을 정도로 더웠다가 추웠다가 이런 날씨가 좀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봄에 발생했던 이상기후 현상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난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하루가 다르게 늘뛰기 기온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월부터 5월까지 한 3개월 정도 단기간에 추위야 더위,
그다음에 뭐 눈까지 4월 달에 눈까지 이렇게 굉장히 내리는 어떤 그런 이상 기후 현상이 이제 잇따랐고 사실 이 기간의 평균 이제 그 기온을 보면 그동안은 12.5도였거든요. 12.5도였는데 올해는 올해는 12.5도 평년보다 한 0.6도가 높았어요. 네.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 반면에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그 이제 매일의 어떤 변동이 12.1에서 14까지 이제 변동되는데 굉장히 그야말로 이제 매일매일 기온이 편차가 굉장히 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3월 하순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또 일주일 동안 이어졌고요. 네. 또 4월 중순에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다가 또 사흘 만에 13.6도나 올라가는 최고 기온 30도까지 3월 하순에 나타나기도 했고 사실 3월 달에 30도 내외로 오르는 굉장히 보기 드문 어떤 현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5월 초에도 역시 이제 그 전국 평균 기온이 10년 중에는 두 번째로 높은 어떤 16.6도를 기록하기도 했고 또 그러다가 또 한 20일 이후에는 경북 수도권 강원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고 낮 기온이 30도까지 또 치솟았습니다. 이런 어떤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날씨가 기온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널뛰기 기온이 계속된 원인으로 이제 보면은 기상청이 분석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 3월과 4월에 북대상에서 발생한 중위도 대기 파동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동하면서 발생했는데 이 대기 파동에 의해서 생겨난 뭐 저기압하고 고기압이 한반도 주변을 이렇게 좀 지나가면서 이제 찬 공기라든지 따뜻한 공기가 이제 유입되면서 때로는 어떤 특정 지역에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가지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231.6mm였는데, 사실 5월에 이제, 요게 이제 그 3월 평균인데, 실제로 이제 3, 4월에는 굉장히 가물었고, 5월에 이제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고, 뭐 이런 어떤, 하다 보니까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예전에 보기 힘들었던 그야말로 널뛰기 기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올 봄에 생겼던 이상기후들 짚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올 여름의 기상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이제 여름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네.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올 기상청 발표보면 올 여름에는 다행히 지난해 굉장히, 그 기록적인 폭염이라든지, 아주 많은 열대와, 이런 어떤 기록적인 폭염은 좀 이렇게 피해갈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어떤 기온을 보일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역시나 폭염이라든지 열대야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6월에서 8월까지, 여기는 이제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어떤 그런 고온 다습한 공기하고 북쪽에서 내려온 그런 찬 공기가 충돌하잖아요. 충돌하면서 대기가 또 불안하고, 이 대기가 불안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난 이제 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려되는데, 이상 기후가 우려되는데, 실제로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이런 비가 내릴 때는 사실 장마 초기에는 비가 좀 적게 내리고 이런 현상이었는데, 네. 원래는 장마 초기부터 아마 굉장히 극한 어떤 강우, 한꺼번에 물폭탄이 쏟아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잦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여름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어떤 그런 극한 강우, 집중호우, 물폭탄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로 인해서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16차례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집중호우가 일어났는데, 올해도 이 같은 현상이 이제 이어질 것이다 보고, 이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이제 강해지고 또 잦아지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는 태풍이 예년보다는 좀 개수는 작지만은 아마 세력은 더 강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하순에서 8월까지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폭염이라든지 열대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절정기에 들어설 것이다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이 강해지고 남서북을 타고 들어오는 습기가 많은 공기를 내가지고 집중호우 내지는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이상기후가 계속되면 농민들의 시름이 참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특히나 계절을 좀 많이 타는 사과 같은 지역 과일의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번에 이제 북동부 지역에 특히 이제 안동을 중심으로 안동, 정상, 의상 뭐 이쪽은 이제 산불 발생 지역이 보면은 2월, 3월 굉장히 냉해도 있었고 또 4월 달에도 눈도 있었고 그래서 냉해도 많이 입었었고 또 산불, 또 우박 이런 어떤 이상 기온으로 인한 어떤 피해들이 집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과수농가가 이제 더욱 피해가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사과 생산량은 벌써부터 아마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세계 재해가 이제 집중했던 북동부 우리 이제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동부 지역의 사과 생산 면적도 줄어들고, 면적은 한 예전보다 한 2%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생산량이 또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면서, 이미 아마 가격도 예년에 비해가지고 한 60% 이상, 65% 정도 비쌀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불 영향이 이제는, 농업에서도, 농업의 어떤 분야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타격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 과수 농가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또 이제 벌꿀의 어떤 그런 동향이거든요. 이미 오래전부터 벌꿀이 이렇게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들이 자꾸 있었고 있었는데 올해도 꿀벌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충남 양봉협회 충남 지부에 따르면 사실 이제 봄에 이제 그 수면기를 지나서 이제 벌들이 이제 꿀벌들이 깨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할 때쯤 돼서 보니까 충남지에 벌통 한 10만 7천 군 정도의 이제 벌이 사라졌거든요. 한 군당 한 2만 마리 정도의 벌꿀이 이제 산다고 하면은 한 21억 마리 정도 사라졌다고 봅니다. 충남 지역도. 그래서 이런 어떤, 꿀벌이라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매개 곤충이잖아요. 화분 매개 곤충이잖아요. 그래서 사과나무나 이런 데 꽃이 피면은 뭐 꿀벌들이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화분을 이제 옮기면서 그 수정이 되거든요. 그 수정이 돼야만이 그게 열매로 이어지는데, 원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부족하고 또 산불 때문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런 영상들, 경북 같은 경우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일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당절병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에 만큼,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농업 기반 자체가 이제, 과수농업 기반 자체가 이제 흔들렸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량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농작물들에 대한 좀 이 피해 보상 마련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고, 농민들은 사실 이제 지원 현실이나 방안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냉해의 경우에는, 시군별로 이제 50헥타르 이상 됐을 때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우박 피해 같은 경우는 30헥타르 이상일 때 국비로 이제 네.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다만 정확한 이제 피해 면적 같은 정밀 조사가 필요한데 1헥타르당 과수의 경우는 249만 원, 그다음에 채소는 240만 원, 일반 작물은 74만 원의 재난복구 지원비가 지원이 돼요. 재난복구비가. 근데 실제로 이건 이제 실제 농가에서 이제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실성, 여기 농약 구입비라든지 이런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될 금액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봄 냉해 같은 경우는 지금 특약으로 되어 있어요. 특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특약으로 이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 요금이 필요하고, 또 이제 냉해가 그렇게 잦은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자체를 좀 꺼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이런 농작물 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이런 부분들은 일반 특약이 아니고 일반 주계약에 포함시켜 줘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 또 피해율에 따른 보상도 이제 현실에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도록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 이제 변화하는 기후, 이상기후. 사실 이게 이제 이상기후라는 것은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상기후인데,
이제는 그 이상 기후가 지금의 기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이런 이상 기후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대책들이 지자체나 정부, 그다음 농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책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혼화 돼지를 키우는 축산업 농가들에도 지금 피해가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는 농업뿐만 아니고 축산업에도 결정적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한반도가 이제 ILT 기후로 변하잖아요. 점점 이제 기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축 전염병을 옮기는 그러한 어떤 매개곤충이죠. 매개체성 어떤 곤충들이 이제 더 이제 개체수가 커지고, 이 매개 곤충들의 어떤 활동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가축들의 전염병이 확산되는 어떤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소의 럼피스킨이라든지 돼지의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게 대표적인데 네. 사실 우리 이슈토크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지만은 럼피스킨 병은 2023년 10월에 이제 충남 서산시에서 최초로 발생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해서, 그 이후로 이제 강원, 양양, 전남, 고흥, 경북, 예천, 전국에 한 47개 시군으로 이제 발생을 했고, 한 130건 이상의 어떤 발병이 보고됐거든요. 여기 이제 럼피스킨 병을 매개하는 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침팔이라는 목인데, 이들이 이제 기온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들이 굉장히 개체수가 많아지고 활동이 넓어지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이런 어떤 매개 곤충들이, 해충들이 여러 가지 다니면서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어떤 원인이 되거든요. 사실 2023년도에 첫 발생했을 때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발생 빈도, 발생 속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방역이라든지 접종을 하는데 수의사가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격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이제 그렇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지 이 가축들이 살처분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제 살처분한 것만 해도 한 6,400마리 이상이 살처분을 했거든요. 360억 정도가 추가 예산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런 어떤 럼피스킨이라든지 병들이 유행하면서 이제 그 전에 겨울철 되기 전에 이제 이상고온이 가을철이나 겨울철 이상고온이 원인이거든요. 이상고온이 생기고 해가지고 이들의 이제 활동성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서 주요 댐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이 저수율이 반토막 나서 여름철 식수 공급에도 경고등이 켜진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상기후 중에 하나가 이제 가뭄이잖아요. 가뭄인데 올해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이제 초부터 지금까지 6개월 정도의 누적 강수량이 사실 48.9mm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한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굉장히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주요 댐들의 어떤 그런 가장자리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댐 중에 대구 시민이라든지 경북의 이제 동남권 주민들 한 65만 명의 식수원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청도 운문댐이거든요. 네. 청도 운문댐 같은 경우는 이제 가뭄 경보에서 관심 단계로 지금 이제 보이고 있고 저수율이 지난 5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41.9%입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고 또 이제 영천댐이나 이마댐 저수율도 각각 이제 36.9%, 48.4%. 이것도 역시 지난해 절반 수준이거든요. 특히 영천댐 같은 경우는 가뭄 이제 경보가 주의 단계로 내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오래된 어떤 가뭄 현상으로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농업용 조수지라든지 생활공급용수 주요 다목주댐 이런 것들은 좀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물 부족 현상이 안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도 사실 6월이나 8월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이제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상 기온에 따른 그런 가뭄은 안 보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사실 이상 기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한 강우, 폭우, 집중호우 이것만 아니고 가뭄도 마찬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책들이 지금부터 채워야 된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기후 피해 현황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